상속세 인하는 슈퍼 부자들을 위한 감세이며 조세 개편은 국민 여론 수렴이 우선입니다. 공청회 한 번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추진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정부 여당이 상속세 인하를 전국의 블랙홀로 만들기 위해 안간 힘입니다. 대통령실이 인터뷰 형식으로 상속세 인하를 거론하자마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속세 인하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인하는 정책 내용도 발표 방식도 진실성도 모두 불량합니다. 한마디로 정부 여당은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상속세 인하를 전국의 블랙홀로 만들기 위해 안간 힘입니다. 대통령실이 인터뷰 형식으로 상속세 인하를 거론하자마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속세 인하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인하는 정책 내용도 발표 방식도 진실성도 모두 불량합니다. 첫째, 정부의 상속세 인하 추진은 내용이 불량합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상속세가 50% 이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고 이렇게 선전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속세는 2022년 기준 슈퍼부자 26명을 제외하면 실효 세율이 28.9%에 불과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에서 2022년 전체 상속세의 85.4%를 100억 원 이상 상속자 348명이 납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속세 인하는 슈퍼 부자들을 위한 감세이며 현재도 실효세율이 높지 않습니다. 둘째, 발표 방식이 불량합니다. 조세 개편은 국민 여론 수렴이 우선입니다. 조세 역지를 만든 윤석열 정권이라면 더욱 국민이 부자 감세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공청회 한 번 없이 여당 원내대표가 추진한다고 발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셋째, 진정성 면에서도 지극히 불량합니다. 조세 정책은 입법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야 합의된 법안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이 세법 개정을 무슨 수로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밖에서만 뱅뱅 도는 여당이 무슨 수로 세법을 개정하겠다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한마디로 정부 여당은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속세 인하도 문제이지만 상속세 인하로 전국을 전환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막장 쇼는 더 큰 문제입니다. 나라를 이렇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는 당신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은 당신들보다 바보가 아닙니다. 영부인께 300만 원 엿 드려도 되나요? 권익위에 이렇게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건희 씨 한 사람 지키느라고 반부패 총괄기관이라는 권익위가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권익위 이상은 김건희 씨를 조사하면 직권남용이라는 부위원장의 변명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권익위가 현장 조사 권한이 있냐고 질의를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권익위원장이, 근데 그 당시 김홍일 권익위원장이었는데,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현장 조사의 근거는 부정청탁금지법 제12조의 자료 수집 규정이 있는데 그것이 근거 조항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KBS 남영진 전 이사장, 정민영 전 방송심의위원장을 상대로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극우단체 신고를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현장 조사를 곧바로 나왔었습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신고받은 지 6개월이 넘도록 뭉개고 있다가 현장 조사는 직권남용이라는 역사에 남을 변명을 합니다. 상대에 따라 법을 다르게 적용하면
그건 법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권력자에게만 달리 적용되는 법이 있다면 민주공화정이 아니라 절대 왕정입니다. 정승윤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유철한 권익위원장과 정승윤 부위원장에게 공개 질문합니다. 김건희 씨 디올백 수소 신고를 받은 이후 사건 종결 시점까지 대통령 내외 또 대통령실과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당 의원 169명이 공동 발의한 김건희 종합특검은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된 위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권익위 고위인사들이 대통령실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 이 또한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검 전에 국민 앞에 솔직하게 답변하길 바랍니다.